계속 고점 잡고 계속 저점에 빠져나가고 싶고 아니면 겨우 참았다가 참았다가 본전 본전에 때문에 나오고 나가고.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예 10년 시계열 정도를 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투자할 건가 그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침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반도체 그 장비 업체 중에 전공정을 훨씬 더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원래는 사실 작년에는 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압도적-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압도적이었죠. 뭐 올해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그냥 유튜브를 얼핏 보시는 분들은 뭐 HBM도 그렇고 후공정 업체들이 앞으로 점점 더 커져 갈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공정 업체들을 더 좋게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소재 업체들을 더 좋게 봐요. 일단은 그 뭐냐면 후공정도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 물량이 늘어나면서 소모성을 계속해서 조달해 줘야 되는 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거기 좋게 봐요. 그런 회사들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은 기본적으로 지금 파운드리지 쇼티지니까 네. 이 쇼티지 상황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늘어날 것이고 파운드리 자체가 전공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램 가격이 회복이 되면 디램 가동률도 올라갈 것이고 그것도 이제 전공정 쪽의 사이즈가 네. 커지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도에 하나도 시세를 못 냈으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나와야 시세를 내죠. 네. 예. 그래도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실적 없는 거 치고는 네. 실적 거의 적자인데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 실적이 우상향을 할 테니 그럼 이거는 작년도는 그 후공정은 올릴 수 있는 주식은 올릴 만큼 올렸으니 오히려 반도체가 좋아진다면 주가가 덜 올랐고 실제로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이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뭐 어쨌든 새해 첫날에는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조정을 하긴 해도 조정폭이 크진 않고 그 덜하고 네. 그래서 여전히 거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을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봐 이렇게 한 종목에 사놓으면 안 되고 포트폴리오가 되어져 있는 ETF나 네. 이런 쪽으로 사놓는 게 누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각도기님은 신문기사나 이런 걸 보고 사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건 사실이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봐, 이거, 큰 회사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 아니고, 분산된 ETF 투자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그거 다 틀린 얘기고요. 아, 예. 자기 좋을 때 투자하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저희는 100번도 넘게 예, 예. 얘기했는데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래요. 2차 전지 좋았잖아요, 작년에. 포스코는 88% 올랐어요. 예. 86% 올랐어요, 연초 대비. 근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먹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비율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80% 오른 주식 가지고 깨진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비율적으로. 결국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자면 앞서 모두에서 뭐 건설주 잘 보시다가 망할 겸 망하고 속가지면 그럼 투자하기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저 바보 같은 놈 이럴걸요. 은행주 이제 주주 가치를 가장 좋게 해주고 있는 거버넌스 최고의 상단에 있으니 이거는 우상향 재료인데요. 바보 같은 놈 이럴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게 바보같이 여겨져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여기서. 근데 그게 인지상정이거든. 그러니까 남 좋을 때 올라가야 관심이 가는 거니까. 그때 뭐 저 엄청 욕했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야 이제 사람 많은 거야. 그때 조금 일찍 얘기한 거지. 근데 그래도 그게 일찍 얘기했어도 그때보다도 지금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저평가된 주식을 고를 수 있는 안목과 용기가 있는지 여부가 월등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술이라든가, 아니 기술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알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공부를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시세에 휘둘리느냐 안 휘둘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연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플러스 전환된 계좌들이 막 전화가 와요. 21년, 22년에 들어오셨다가 네.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1년, 2년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된 거예요. 대략적으로 21년에 오신 분들은 대충 보니까 한 3,100에서 3,200포인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플러스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전화가 와요. 해지하겠다고. 네. 아, 이게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에서 돈 못 벌었다는 게 딱 이 얘기구나. 말씀드려요. 지금 좋은 시점 아닙니다. 좋은 시점 아니고 고생만 직사게 하시고 가셔요. 고생하셨으면 이제 열매를 따셔야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갈까봐. 그래서 일반인들의 그 마음 상태대로 투자를 하실 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시장에 안 들어오시는 게 100배 낫다. 그럼 계속 녹는다. 계속 고점 잡고 계속 저점에 빠져나가고 싶고 아니면 겨우 참았다가 참았다가 본전 때문에 나가고 나가고. 네.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예 10년, 10개월 정도를 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투자할 건가 그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지. 아, 거기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떻게 해야 돼, 대형주가 좋아. 그거 아니고 그냥 아예 10년 계획을 짜놓고 난 남들이 좋을 때는 참을 거고 남들이 나쁘다고 할 때 들어갈 거야.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될걸? 굉장히 어려울걸요. 이것만 하면 대체적으로 선택을 잘 못해도 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그 한국에서의 한국 워낙 저렴한 싼 주식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 각도기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싼 회사들은 2000년대 초반에 잠깐 뭐 가치주의 진짜 폭등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가 좀 이상했고 지금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다시 오지 않는다. 싼 네. 주식 맨날 들고 있어 본들 별로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 환경에서는 큰 이득을 볼 수 없다라고 진짜 약간 비관 아니면 염세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뭐 그래서 미국을 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미국도 이미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자의 환경이 아니고 오직 그래서 부동산밖에 네네.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엔 뭐 부동산이 더 맞았죠.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가 나쁜 거. 그러니까는, 저하고 이제 친한 펀드 매니저 형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 회사가. 거버넌스가 있는 건 예의가 있는 거다. 주주를 우대하고, 자기한테 자본을 참여시켜주는 사람을 우대하고, 거기에 적절한 배당으로 자본 참여해준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몫을 띄워주고, 이건 굉장히 예의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것만 챙기고 대주주가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다.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장 전체 판때기가. 그러니까 판때기 전체가 저평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2020년에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의 상승은 조금 달라요. 그건 정말 너무 쌌어요.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퍼가 3 이런 거예요. 절대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10,000원짜리 회사가 3,000원씩 벌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싸니까 그게 이제 올라온 거고 지금은 뭐냐면 전체 시장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다들 한 10배, 11배, 12배 이 정도예요. 이익 대비 그 정도 가격을 평균치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매력은 떨어진 건데 그런 측면에서 과거보다 좀 달라진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안에서 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주가가 오를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는 방법은 반드시 어느 시장에 똑같지만 한국 시장에 필요하고 그런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 있고 거버넌스 이슈는 지금 은행이 바뀌었잖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 이거 결국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한 프리미엄 요인이다. 그냥 앉아서 30-40%는 그냥 올라가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법 개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법 개정 나오면 지주회사들 중에 상당 회사들은 뭐 2배에서 5배 정도는 주가가 올라야 된다. 20에서 50%가 아니라 2배에서 5배는 오르는 게 정상이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자회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정리를 해야 되되 요즘에는 지주회사는 버리고 자회사만 잡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지주회사를 먹으면 자회사 다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거 분명히 한국 시장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여전히 기회는 있고요. 또 이렇게 뒤집어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른 이유는 네. 그런 모든 사회적 인프라 기반들이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이 네. 갖추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봐도 주식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도들 네. 이런 걸로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아까 은행도 말씀하셨지만 은행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많이 해주고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근데 은행장 교체 시기만 되면 계속해서 뭐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보면 뭐 정부에서 입김을 넣고 네. 뭐 포스코 같은 회사도 뭐 연임 지금 현 회장은 한다 그러는데 뭐요? 옛날에 엘모 회사에 있던 뭐 부회장이 뭐 거기 가니 내정이 됐니? 그러니까 야 이런 거 보면 네. 좋아지고 있는 거 맞나? 근데 계속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손톱 자라듯이 변하고 있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라는 걸 사실 3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거버넌스가 뭐야라고 했어요. 정부지 거버넌스 이렇게 되는 예. 거버넌스 정부지 이러죠. 이게 무슨 뭐 기업 지배구조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채널이 조금 어렵고 약간 도매 채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쉽게 이해하는 영역도 있긴 하지만 이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진 거고 대통령 입에서 상법계죠. 뭐 이런 선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정치인들이 입에서 들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에 공매도 금지, 그다음에 대주주의 그 10억 이상 그걸 이제 한도를 50억까지 늘려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네. 얘기할 때 상국계좌는 가장 나중에 나오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 뭐냐 양도세. 예, 그 세금 금융소득세. 예, 금투세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이 과정들이 뭔가 큰 변화의 시점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요. 또 이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말 꺼내기가 굉장히 안 되고 싶죠, 사실. 근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뭐 이제 세금 추징의 뭐 정당성, 네. 뭐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벌어놓고 안 내라고 했을 때부터 항상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어제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혹시 각동님께서는 금투세 세금 걷는 거를 찬성한다는 듯이 얘기한다. 뭐 이렇게 또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냥 전체적인 이렇게 입장에서 무조건 안 내는 게 좋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게 그냥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 몸담고 있고 오랫동안 시장을 봐오셨던 분으로서 합리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뭐 나라의 세금은 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이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뭐 지금 변화의 시점이니까 의견을 뭐 개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익부 빈익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지금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벌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야 개인적으로 보면 25년까지 연기돼서 참 감사하고 조금 더 연기되면 개인적으로 더 좋긴 하겠다. 더 감사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공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 안정성이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쪽으로 소득이 가면 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은 맞다고 생각은 해요. 속은 쓰리지만. 저도 뭐, 씁니다. 우리 보험도 속은 쓰리지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100명 정도 세워놓으면 제가 아마 5명 안에 들 정도로 우리 보험 많이 내거든요. 뭐 그렇지만 뭐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런 고민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자본시장이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통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네. 원천이니까 이 부분의 이 통로들은 막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현재 사회에서. 네. 미국이 저렇게 불평등이 심하고 엉망인 나라인데 뭐 캘리포니아 가면 똥이 지천에 널려가지고 걸을 수도 없다 뭐 네. 이런 아이고 마약하는 사람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다는 정말 엉망인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력함을 유지하는 게 측면으로 보면 자본의 어떤 그 활성화된 그 어떤 시장이 잘 갖추어진 게 미국의 역동성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또 그 부의 좀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고 그래서 불평등이 심해지고 해서 더 나쁜 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저렇게 강하게 만드는 또 요소는 이거 아니라고 또 보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융은 아주 잘 사용하는 나라고 그런 게 없었으면 뭐 테슬라하고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100% 금융의 힘으로 저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금융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잘 갖춰졌느냐? 그거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스템이 안 갖춰졌는데 세금만 걷어? 그럼 여기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주변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미국 빨리 가요. 미국은 무엇보다 대접을 받아요. 투자자들이 대접받고 그냥 평가받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얘기로 저를 자꾸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 오래도록 같이 투자를 했던 친구들이 부장님 뭐예요? 빨리 이제 미국 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 그지 같아서 못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부과한다면 결국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이쪽으로는 돈이 안 나오고 예를 들자면 계속해서 저축하고 재테크하고 하는 수다 뭐 계속 부동산 될 거니 부동산은 일본에서도 봤고 우리가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에서도 보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고 미국에서는 아주 단발적으로 200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는데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고가 크게 터지고 사고가 크게 터지고 나면 근데 터지고 나서도 회복을 못해요.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미래가 없어요. 애는 안 놓을 거고 저 애는 안 놓는 게 부동산하고 연관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게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역할이 있다고 여러 보거든요. 가지 뭐 원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 사람 근데 이제 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사교육 때문에 그렇다. 뭐 집값 사교육 뭐 결국 돈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진짜 우리 앞에 눈앞에 이제 현실로 다가올 문제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뭐 조금 현실감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실감이 없는 문제인 것 굉장한 같고요. 현실인데 이거 유튜브만 떠들겠다는 정치권에서 슈카가 제일 많이 떠들죠. 그렇죠. 저희도 부동산 얘기하자마자 이게 인구 문제를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너무 심각해요. 지금 진짜 너무 심각해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고민 좀 해야 될 걸요. 그렇죠. 아니 인구가 20년 후에 집 필요한 사람들이 20년 후에 절반으로 줄는데 이거 어쩔 거냐는 거지. 2024년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러니까 뭐 청룡의 해다, 뭐 갑진년이라서 갑지게 시작하자,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연초에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정치도 좀 이렇게 큰일이 있고, 옆 나라 일본도 뭐예요, 지진 나고, 지진 나고 나니까 어떡하지 이랬는데 제가 안 오르는 주식도 막 왜 오르지 이러니까. 뭐 이렇게 소재나 이런 거 납품하는 회사가 물에 많이 잠겨갖고 이렇게 주식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좋은 건가? 뭐 이렇게 해서 야 내가 너무 주식에 매몰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2024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지금 받으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예, 24년도도 참 다사다난하겠다라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럼요. 1월 중순부터 대만 선거가 있으니까. 예. 대만 선거는 여기가 되건 저기가 되건 다 문제예요.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민진당이 되면은 중국이 막 으르렁 될 거고 그러면서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좀 올라갈 거고 국민당이 되면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분명히 또 할 것이고 TSMC에 대한 고민을 또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그 1월부터 좀 파란만장할 것 같고 또 선거도 많으니 우리나라도 선거 있고 미국도 선거가 있고 하니까 선거 관련해서 이슈들은 참 많을 거고 근데
사회는 어떤 측면에서 문명은 발전하는데 사회의 명확성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리고 돈으로 쌓아올린 이 세상이 고도화되긴 했으나 뭔가 좀 불안정한 맞아요. 그게 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엔 돈이 없었으나 안정적인 시대, 잃을 게 없었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충분했었는데 네. 지금 너무나 많은 걸 쌓아놨는데 뭔가 하나 틀어지면 모두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은 각자 도생에 지금 네, 그렇죠. 예, 진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려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증시각도 TV 보시는 분들은 잘 생존하셔서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 저 증시각도 TV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놀라기도 하고 서로 이제 잘 보살펴 가면서 이제 제가 보살펴 드리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을 통해서 이분들이 나를 보살펴 주네. 이런 걸 정말 네. 많이 느꼈어요. 서로 보살펴 가면서 일단 세상을 내가 바꿀 수는 없으니 내 주변부터 내가 조금씩 할 수 있는 한에서 좀 따뜻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게 일단 그 현재 집계된 결과 제가 이제 조금 더 보태면 이번 몽골 숲에 1,50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네. 네. 그 돈이 모이게 됐어요. 저희처럼 뭐 수백만 채널이 우리보다 10배, 20배 더 큰 채널들이 1억 겨우 하던가 말던가 하잖아요. 네. 상업적으로 광고도 엄청 받고 하는 채널들이.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기부만으로 지금 재작년에 3천만 원에 의해서 이번에 1,500만 원 하게 돼서 참 따뜻한 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안 했네요. 네, 하십시오 지금. 예, 지금.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너무 많이 할 돈이 없습니다. 제가 왁구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그 왁구 안에서 안 돼. 아니 그 안에서 안 제가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제가 네. 2023년에 뭔 일이 있었죠? 하여튼 연말에 해야지 이래놓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조금이나마 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참 유튜브를 하면서 세상을 조금 뭐랄까 별건 아닌데 세상을 조금 바꿀 수 있었다는 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또 마지막으로. 여기 오시면 그 입구에서 17중 신한투자증권에 연결해 달라고 해서 여기서는 각독이라고 하시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알 거예요. 근데 각독이 곽상준 찾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오시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없더라도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네. 제가 바로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오시면 저희가 모시러 내려가고 모시고 올라올 수 있겠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안에 빠르면 1분기 안에 저희 고객님들과 더불어서 세미나를 한번 드디어 제가 2년간을 못한 그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한번 와볼 만합니다. 여러분들 꼭 오십시오. 고맙습니다.